자, 안녕하세요. 자, 지금부터 2019년 소방직 경력 채용 경채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험 보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우선 총평부터 진행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해설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시험 보신 것은 난이도가 그냥 평이했습니다. 작년에 2018년 상반기 문제 제가 복원하려고 했을 때 그때 난이도를 보고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때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고요. 그 다음에 2018년 하반기 갑자기 난이도가 뚝 떨어졌죠. 그 사이에 위치한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평이한 그런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험의 특징을 좀 구체적으로 보시면 역시 2017년부터 해서 우리 경채 시험은 독해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는 그런 특징적인 모습이 보이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13문항 중에서 그러니까 독해 13문항이 나왔거든요. 물론 이게 어떤 건 생활영어를 기반으로 한 독해 문제이기 때문에 엄연히 이건 독해 문제다라고 하기가 좀 경계선이 애매한 건 있긴 하지만 독해 문항을 최대한 잡으면 13문항까지 잡을 수 있고요. 이 중에서 8문항이 무려 수능형 독해라는 점에서 기존 스타일대로 기존 스타일도 아니죠. 옛날 스타일대로 그냥 우리 생활영어 중심으로만 학습을 한 학생이라면 굉장히 어떤 자신이 원하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을 것이고요. 제 커리큘럼 그대로 따라오고 제가 중간중간 조언한 대로 하신 분들은 자신이 원하는 점수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정말 경채 학생들에게는 많은 연락을 지금 받은 상황이고 인강 학생뿐만 아니라 평강 학생들 굉장히 연락 많이 줘서 고맙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내가 낸 시험 같았어요. 정말 제 교재에 있는 스타일이 너무 똑같이 나와서 좀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아니, 이 출제자가 내 교재를 보고 출제를 하나? 정말 그 정도의 의심이 들 정도예요. 이건 그냥 막연한 그냥 추정이 아니라 정말 스타일을 보시면 알겠지만 동영제 모의고사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스타일이 굉장히 비슷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의심이 들 정도였고 마지막 19번, 20번 그 스타일은요. 그걸 보고 저는 확신을 했어요. 거의 반확신이죠. 확신이나 말 함부로 쓸 수는 없으니까. 19번, 20번 같은 그런 복합 스타일의 문제는 복합이란 건 뭐냐면 하나의 지문에 그 문항을 2개 출제하는 거 있죠. 그건 기존에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냥 신유형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게 또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거 내 교재를 참고했나 그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자, 여튼간에 저는 기출 항상 분석을 정확히 해서 항상 강의를 하고 교재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여러분 커리큘럼 따라왔다면 굉장히 친숙한 그런 형태로 준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독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능형 독해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무려 62%입니다. 자, 변별력 포인트가 되는 건 뭐였냐면은 문법 문제입니다. 제가 이거는 수업 시간에 말씀을 많이 드렸죠. 문법, 구동사, 수거 이거 나오면 정말 킬링 포인트가 된다라고 얘기했었고 구동사하고 수거, 특히 구동사는 약하게 나왔어요. 약하게 나왔다는 건 뭐냐면 대놓고 구동사 문제가 나오진 않았고 생활영어 속에 구동사들이 들어가 있었고요. 수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거 이거. 자, 이게 딱 나왔죠. 마지막 수업 들었다면 정확히 봤을 겁니다. 근데 하필 이게 또 정답이 나와버렸네요. 정답이. 그래서 참 제 수업 끝까지 들었던 학생은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뿌듯합니다. 그래서 구동사하고 수거는 딱 나오진 않았지만 이게 생활영어 속에서 간접적으로 이제 평가하는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준비했으면 분명히 도움 됐을 거고요. 자, 문법은 대놓고 나왔죠. 한 문제 나왔습니다. 근데 난이도는 엄청 높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ABC 중에서 괄호형으로 나왔는데 ABC 중에서 B가 조금 어려운 포인트인데 그거가 좀 이제 변별력의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수능형에서는 이제 빈칸 추론, 이런 거 순서별 문장 삽입 이런 거에 대한 대비가 안 됐다면은 이게 틀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의 특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생활 영어를 기반으로 해서 이 대화 속에서 독해가 나오고 대화 속에서 어휘가 나오는 이런 생활 영어에 기반한 독해 문제, 생활 영어에 기반한 어휘 문제라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경계선이 좀 애매해요. 이거가. 그래서 얘는 생활 영어 몇 문제다, 독해 몇 문제다 이렇게 딱 단정 짓기가 좀 힘들다는 거. 자, 어쨌든 이게 복합적으로 이게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19번, 20번 아까 말한 것처럼 복합 유형으로 출제가 되었지만은 제 교재에서 많이 봤던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낯설지만은 않았을 거라고, 이질적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자, 추정해보건데 이번 시험은 좀 평이한 시험으로서 남학생의 합격 컷은 필기 합격 컷은 70에서 75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학생은 85에서 90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A형 기준으로 해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컴팩트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1번에 있는 것은 제 동영에서 정말 많이 봤던 패턴입니다. 빈칸은 끝났죠? 눈보라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럼 눈보라가 될 수 있는 거 저랑 수업 시간에 했습니다. blizzard라고 해서 제가 게임 얘기도 하면서 언급했던 정답은 blizzard 되겠고요. 선지에 있는 것 중에서 주로 다뤘던 것이 2번, 3번, 4번은 제 수업 시간에 엄청나게 다뤘습니다. 다 동의하시죠?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자, 2번 보시면요. 빈칸에 들어간 것은 부상인데 뭐에 의해서 야기되느냐? dry hit. 자, 열기가 나옵니다. 그럼 열기하고 연관되어 있는 어떤 그 열과 연관되어 있는 부상만 고르시면 되겠죠? 열과 연관된 것은 자, 정답은 1번이 되고 제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은 단어는 아예 없습니다. 그렇죠? 전부 다뤘던 단어입니다. 정답 1번 화상 되겠습니다. 자, small fox라는 것도 역시 제 수업 시간에 다 다뤘고요. 천연두. 자, 그 천연두라는 것은 뭐였냐면은 한때 흔한 질병이었고요. killing most victims. 대부분의 희생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living survivors, 생존자들에게 terrible scars가 상처잖아요. 상처나 흉터 같은 것들을 남겼습니다. 1796년도에 에드워드 제너이라는 사람이 발견했는데요. 뭘 발견했냐면은 exposing people to a milder disease of cowpox prevented. 이게 그 동명사 주어입니다. 대절 내에서 사람들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뭐에? 좀 더 약한 질병이라고 할까요? 좀 더 온순한 질병. 그게 뭐냐면 이제 카우폭스라는 거. 치킨폭스 말고, 스몰폭스 말고 카우폭스라는 거. 그러면 이 카우폭스라는 이런 좀 더 온순한 질병에 노출을 시키면 이게 막아주더라. 사람들이 뭐 하는 걸 막아줘요? From catching smallpox에 걸리는 걸 막아주더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질병에 딱 걸려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 대신 조금 더 마일드한 걸로, 오케이? 온순한 걸로, 약한 걸로. 이 사람은 이러한 기법을 뭐라고 했을까요? 당연히 이제 일종의 백신을 주입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예방 접종 같은 느낌이 되겠죠. 그래서 답을 자 2번 하시면 되겠고요. 뭐 나머지 선지에 있는 건 아예 뭐 연관성이 너무 이게 이질적인 선지라서 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게 이제 그 변별력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건데 크게 어렵지 않게 나왔습니다. 문법 문제가. 자 주어가 2개입니다. 주어 하나, 2개입니다. 정말 수일치 중에서 센 기초 are, 그렇죠? 2개니까 복수. 그 다음 얘가 그나마 변별력이 생길 수 있는 문제인데 effective와 effectively의 역할. 그러면 코프라고 보이죠? 코프라는 것은 동사기 때문에 동사를 수식하는 거 효과적으로 대처하다. 동사는 뭐가 수식하느냐? 부사. 요걸 잘 봤어야고요. 자, each 뒤에는 단수 명사 온다는 거. 자, each하고 every입니다. 자, each하고 every. 얘는 단수 명사가 온다는 게 포인트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크게 어렵지 않은 포인트긴 하지만은 부사 형용사의 구분. 자, 이거는 제 수업 당연히 이제 영문법 1.0과 2.0에서 모두 다른 사항이기 때문에 커리큘럼 잘 따라오고 복습 열심히 했다면 크게 무리 없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Hello, Mr. Johnson. How can I help you? 뭘 도와드릴까요? Hello, doctor. I think. 자, 전 빈칸한 것 같아요. When I trip over. 이게 힌트인데요. When I trip over a rock. trip over가 여러분 처음 봤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구동사가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뭐 trip over가 뭔 뜻이냐 이걸 묻진 않았지만은 trip over가 간접적으로 이용해서 이 답을 추론할 수 있잖아요. over가 우리 학생들 뭐라고 제가 가르쳤나요? 어떤 이미지? 이렇게 넘어가는 이미지, 그렇죠? 내가 이 돌 위에서 어제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에요? 돌에 걸려하고 자빠졌을 때 나는 빈칸했다라는 거죠. 그럼 부상 입었다가 골라야겠죠. 그러면 발목을 접질렀다. 정답은 2번밖에 없다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구동사가 비록 나오진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데 정답의 어떤 근거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이용했다면 여러분이 보낸 시간은 헛된 시간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6번 이것도 다 나오잖아요. 구동사 이렇게 나오긴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I don't want to go along. 혼자 하고 싶지 않아. Do you want me to go come along? along이 뭐였어요? 옆에 끼고죠. 그러니까 너 내가 같이 가주길 원해? 같이 가주다예요. 같이 가주다. 옆에 끼고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같이 가다. 같이 가다.
그다음 I feel a little tired. 약간 피곤하다. I think you need to take a break. 이게 힌트죠. 이게 핵심이죠. 묻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거잖아요. 근데 너무 쉽다. 휴식을 취하다. 그다음 I can't take it anymore. 더 이상 못 참겠어. 그러니까 I can't take it anymore.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 Calm down. 진정해라. 이런 말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요게 포인트네요.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다음 우리 수업 시간에 엄청 했던 겁니다. 그렇죠? 직접 수업 시간에 이것도 하고 그랬죠? 이게 뭐였어요? 행운을 빌어. 너 손 언제 다친 거야? 갑자기 손 다치는 왜 나와? 답을 그래서 4번. 그 다음 7번. John, look, can you believe this? Oh my, what happened to your smartphone? 자, 핸드폰 무슨 일이 발생했냐? It's totally broken. 완전 박살났다. I dropped it. 떨어뜨렸고요. While I was trying to put on my coat. 내 코트를 입다가 떨어뜨린 거예요. Sorry to hear that. 안 됐다. Did you take it to customer service center? 너 그 CS 센터로 갖고 갔냐? Yes, but they said. 근데 걔네들이 말하기를 새 거 사는 게 플러스래. 고치는 거보다. 이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새 거를 사는 게 이득이다. 뭐 그런 느낌으로 가시는 게 정답이 되겠고요. 선지 보시면 1번 cost me less. 좀 비용이 덜 든다. 새 거 사는 게 더 낫다. 그러니까 답은 1번. 오케이? 플러스 방향은 저거밖에 없고요. 난이도 합니다. 자, 그다음 8번. 여러분, 제 적중의 순간 들었죠? 왜 적중의 순간인지 알겠어요, 이제? 네, 제 그 강좌 이름이 적중의 순간인 이유가 있습니다. 봐봐요. 질문 던졌죠? 연대지 어디 있어? These gases 있죠? 그 다음 B에 보세요. gases 있죠? 순서가 gases 다음에 these gases예요. these gases 다음에 gases예요. 당연히 이거죠. BA 찾아보세요. 선지에 3번. 오케이? 문제 푸는데 몇 초? 정말이 1초. 정말이 1초. 해설 끝. 자, 그 다음에 9번. 그러니까 하란 대로 맞습니다. 자, 9번. 일치하지 않는 거. 얘도 제가 일치불일치는 보통 어디에 답이 많다고 했냐면 말해보세요. 저 어디 많다고 했어요? 3번, 4번이 많다고 했죠? 9번. 결과론적인 걸 봅시다. 9번 정답은 4번이에요. 맞죠? 10번 정답 뭐예요? 일치불일치잖아. 4번이에요. 어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말했던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거꾸로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4번은 어디 있냐면 그 제일 마지막 로저스의 말에 있습니다. No, there are usually 15 to 18 people. 보통 15명에서 15명에서 18명이 비행기에 탔다라는 말이 있죠. 4번이죠.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겁니다. 15명에서 18명. 정답은 그래서 4번이고요. 그 다음 10번 갑니다. 자, 10번. 얘도 4번 보시면 완공된 크라이슬러 빌딩보다 더 높았다. 그럼 선지에서 그 지문에서 크라이슬러 찾아가 보세요. 어디 있냐면은 저기 밑에 세 번째 줄에 있죠. 됐습니까? 자, 봅니다. 그 크라이슬러 빌딩. 여기서부터 읽으면 이해가 안 되겠다. 밑에서 다섯 번째 줄. 40 tons of paint. 거기 보세요. 40 tons of paint. 됐어요? 시작할게요. 40톤의 페인트가 요구됐어요. 뭐 하는데? 그 타워를 칠하는데 40톤이 필요하대요. 지금 이거는 3번 선지 내용이고요. 그 다음 which remained the tallest structure? 에펠탑은 가장 높은 구조물로 남았습니다. 1930년도까지. 그러니까 1930년도까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고요. when 이때 크라이슬러 건물이 soon followed the Empire State Building. 곧 Empire State Building이 뒤를 이었고 이 크라이슬러 빌딩이 뉴욕 시티에 건축이 되었다. erect 하면은 세우다, 뭐 짓다 이런 말이에요. 정리됐어요? 그럼 정리 다시. 아까 보면 얘가 가장 높았던 건 1930년도까지입니다. 알았죠? 1930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빌딩이 지어진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얘가 지금까지도 에펠탑이 지금까지도 가장 높은 건 아니죠. 됐습니까? 1930년도까지 그랬던 거지. 선지 보시면
완공된 크라이슬러 빌딩보다 더 높았다가 아니라 여기보다 더 낮은 거예요. 완공된 크라이슬러 빌딩 그 이전까지가 제일 높았던 거기 때문에 제 말 이해하죠? 따라서 답은 4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거 11번. 11번은 보세요. 이거 형광펜 치세요. must, should, have to 이런 것도 잘 보라고 했잖아. 봅니다. 애들은 반드시 사랑받아야 한다. 끝난 거예요. 사랑해달라는 거잖아. 애들 사랑해달라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Indeed, the lack of self-esteem in those who do not. 이거는 문장 구조 때문에 제가 칠판을 해줄게요. 그 자존감이 없는 거죠. 사람들 사이에 어떤 사람이냐면 who do not 수식어. 자, who do not 여기 생략된 말은 feel loved가 생략된 거예요. Who do not feel loved. 오케이? 그럼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자존감이 없는 것은 has been 뭐여 왔다? 많은 연구의 주제여 왔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거 in terms of child experience, though what does love mean? 자, 아이들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러나 여기서 though는 그러나예요. 그러나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냐? 아이들 그 발달 전문가인 리치가 말하기를 아이들은 또 should 나오죠. should 별표하세요. 아이는 느껴야 한답니다. 최소한 한 사람이 자기가 원더풀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을 느껴야 한대요. 됐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뭔가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걸 느껴야 한다는 거지. 그럼 첫 문장이 똑같은 거잖아. 아이들은 사랑받아야 한다. 오케이? 자, 반복됩니다. 끝내겠습니다. 아이들은 사랑받아야 한다라는 것은 아이가 행복하려면 중요한 사람에게 인정받아 생기는 자존감이 필요하다. 이것과 일맥상통하죠. 난이도는 합니다. 어렵지 않고요. 다음 겁니다. 자, 12번. 자, animal testing is so cruel. 자, cruel이란 단어. 잔인한이죠, 잔인한. 그러니까 animal, 동물 실험이야. 이거 너무 잔인해. I think it should be stopped. 내가 생각할 때 멈춰야 돼. I'm not sure. 난 잘 모르겠다. I think 내가 생각할 때 애니멀 테스팅은 최고의 방법 같다. 둘이 의견이 완전 다르죠. 그죠? 우리가 골라야 하는 것은 지금 A는 A의 생각을 봐야 하거든요. 이 A는 애니멀 테스팅 찬성 반대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성격과 걸맞는 단어를 골라줘야 돼요. 보세요. I don't think so.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In my opinion, 내 생각에는 애니멀 테스팅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죠. 그죠? 애니멀 테스팅은 마이너스야. 아까 이게 있었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럼 선지에서 마이너스 방향 뭐야? 또 하나밖에 없어. 2번 unreliable. 신뢰할 수 없어. 이게 지금 선지에서 마이너스 방향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답이 바로 나오는 거죠. 이거 뭐 대안이란 말이고요.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난이 아닌 거. 그러니까 저는 진짜 여러분 그 시험 어제 잠을 잘 못 잤어. 저는 원래 잠에 딱 들면 절대 깨지 않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어제는 3시 반인가 새벽 3시 반인가 이렇게 눈을 뜬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너무 걱정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 국가직하고 지방직은 어느 정도의 그 시험의 패턴이라는 것이 정형화됐고 이제 고착화가 돼가고 있는 과정인데 서울시 문제는 좀 그지 같거든요. 거기는 이번 시험이 2월달에 추가 채용 때 나오거든. 정말 난리였단 말이야. 막 어휘 문제가 갑자기 뭐 6문제가 나오는데 그 어휘 문제 두 문제는 뭐 제가 영어 전공자로서도 거의 보지 못했던 그런 단어들이 나오고 이런 그지 같은 시험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출제 매뉴얼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도 항상 걱정인 게 이 경체 문제가 우리 공채는 좀 많이 이제 패턴화가 됐고 유형화가 되는데 이 경체 문제가 2017년부터 자꾸 이상하니까 이상한 거 나오면 어떡하지? 이래서 내가 잠이 좀 잘 안 왔어. 근데 정말 다행인 건 그동안 기출을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출제자가 그래도 기출을 분석했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기출을 기반으로 해서 출제를 해서 그런지 그대로 이제 나온 최근의 트렌드대로 나와서 너무 다행인 거지.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독해는 뭘 학습하라고 있냐면 주제, 제목, 요지, 숨, 유형, 일치, 불일치,
이렇게 13번처럼 일치불일치 이런 거에 대한 대비가 잘 돼 있어야 하고 변별력은 어디라고 했어요? 순서배열이랑 문장삽입 그대로 다행히 나온 거예요. 그죠? 참 다행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자, 어쨌든 13번 보시면 아닌 거잖아요. 여기에 나옵니다. 뭐 너무 쉬워요. 이것도. car wrecks 하면 이게 차 사고를 말하는 거고 원래 wreck이라는 게 그 난파선 할 때 wreck을 많이 씁니다. car wreck이면 그러면 이제 차 사고 난 그 피해 차량을 말하는 거죠. 사고 난 차량을 말하는 거죠. 사고 차량. 그다음 house fires 뭐 이제 그다음에 집에서 난 화재라든가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 긴급 사항들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건물 붕괴만 언급이 안 됐죠. 답은 그래서 1번. 자, 14번. 정말 14번도 장난하나 싶었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공학 얘기를 해. 자, 보세요. 첫 문장. It is important. 중요하다.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가족을 연습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참고로 have는 시키다라는 사역동사입니다. 가지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을 좀 연습시키는 게 중요하다. What to do, 뭘 해야 할지. During emergency, 긴급 상황 동안에. 학교는 또 요구되죠. 뭐 하도록? 화재 훈련하도록 요구됩니다. 그 다음 2번 가보세요. If you live in an earthquake prone area, 만약 여러분이 지진 자주 나는 지역에 산다면 You should have earthquake drills. 지진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3번. 이 훈련의 목표는 여러분의 아이들이 알도록 하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4번. 모든 공항은 수많은 식당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거 너무 성의 없게 만들었다. 이거는 진짜. 이거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좀 그렇다. 아니도 합니다. 너무 성의 없어요. 그 다음에 15번. 자, 보세요. 적중의 순간. 연대지. 연결사 대명사. 적중의 순간 영상 다시 돌려보시면 알겠지만 another. 그렇죠? 나온다고 했죠? 또 다른 방법.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지문을 읽다가 어떤 하나 A라는 방법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A라는 방법이 하나가 나올 것이고 박스에 또 다른 방법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갑자기 B라는 방법이 나오면 정확히 말하면 이것과 다른 방법이 나오면 그 사이가 정답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런 식으로 출제한다니까요. 자, 볼게요. 그러면 훌륭한 롤 모델이 되는 또 다른 방법은 적절한 양을 제공하고 not over it, 과식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죠? 자, 지문 보겠습니다. Whether you have a baby or teen, 여러분이 아기가 있든 10대 아이가 있든 여기에 최고의 전략이 있습니다. 영양분을 향상시키는 최고의 전략이 있고요. 현명한 식습관을 encourage하는 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Be a role model, 롤 모델이 되세요. 뭐 함으로써? 밑줄 그으세요. Eating healthy yourself.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Eating healthy yourself. 여러분이 솔선수범을 하는 거지. 직접 건강하게 먹음으로써 롤 모델이 아이들한테 되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러면 eating healthy yourself하고 연관되지 않은 새로운 방법이 나오면 거기가 정답이에요. 오케이? 자, 이제 1번 읽어볼게요. 최고의 방법인데요. 여러분이 healthy eating, 그거 봐. 또 나오죠. healthy eating. 그럼 건강하게 먹는 것을 권장하는 최고의 방법은 eat well yourself. 여러분 직접 잘 먹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Kids will follow the lead. 그럼 아이들이 어른들의 그 리드를 솔선수범을 따라갈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3번 보시죠. By eating fruits and vegetables. 자, 그 다음에 과일도 먹고 채소도 먹음으로써 not overindulging. and overindulge 하면 뭐라고 할까? 너무 푹 빠지는 겁니다. 과하게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less nutritious food, 좀 영양분이 덜한 음식에 과하게 빠지지 않음으로써 뭐 초콜릿 같은 거 이런 거에만 너무 과하게 빠지지 않음으로써 you will be sending the right message. 올바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접 여러분 자체가 뭐라고? 솔선수범하라고. 건강하게 먹으라.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그다가 4번 뒤에 보시면 talk about your feelings of fullness. 자, fullness에다가 네모 박스 해보세요. fullness. 여기서 fullness는 뭐겠어요? 배부름. 그렇죠?
그러니까 배부르다라는 걸 얘기하라고. 갑자기 배부름을 왜 나오지? 그다음 특히나 with your younger children. 아이한테 말하라는 거예요. You might say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야 이거 맛있다. 근데 I'm full. 배부르다. So I'm going to stop eating. 이제 안 먹어야겠다. 자 봐봐요 이제 이 배부름이라는 여러분이 네오박스한 이 배부름이라는 단어는 어떤 거랑 성격이 연관되어 있냐면은 박스 보시죠. 과식하지 마라. 적절한 양을 먹어라.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답을 몇 번 한다고? 4번 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적중의 순간 때 했던 내용이 그대로 나옴으로써 제가 지시한 대로 조언 드린 대로 따랐다면 큰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16번. 얘는 뭐 쉬운 편이죠. 봐봐요. 그 위에서 세 번째 줄. Minority Report라는 영화는 많은 그런 기술을 포함합니다. 그런 기술에다 밑줄 그어보세요. 그런 기술. 자, 그 다음에 탐 크루즈는 뭐 할 수 있냐면은 Control a computer.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는데 뭐 함으로써 자신의 팔과 손을 이렇게 웨이빙 함으로써 흔들고 이러면서 컴퓨터를 조종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중에서밖에 붕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없죠? 집에서는 그렇게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이 control a computer 할 때 그 컴퓨터에다 밑줄 그어볼래? 컴퓨터? 그럼 이 컴퓨터라는 것은 좀 특이한 컴퓨터인데 위에서 밑줄 그었던 그 기술 중에 하나죠. 제 말 이해해요? 수많은 테크놀로지가 있으면 그 중에 하나죠. 그럼 이런 뭐라고 해요? 예시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답을 쉬워요. 선지에 예시가 하나밖에 없어. 답은 그래서 1번이 됩니다. 공채 학생도 그렇고 경채도 그렇고 지금 연결사가 보통 우리 학생들이 좀 약한 건데 근데 예시가 유독 강하거든요. 근데 하필 예시가 나와가지고 하필이 아니라 운 좋게 예시가 나와서 그래서 여러분 정답률을 높이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 17번 17번 자 이런 어휘 문제는 주제를 잡으라고 했고요. 역시 주제 기반으로 해서 풀었다면 큰 무리 없이 풀 수 있었을 겁니다. 첫 문장에 형광펜 치세요. 거기 주제입니다. 이 글의 주제가 첫 문장에 딱 나와 있고요. 자 볼게요. There are several different causes of cold feet. 자 몇 가지 다른 원인, 그러니까 그 발 차가운 것에 몇 가지 다른 원인이 있습니다. 가끔씩 가장 단순한 그 원인은 따스함이 부족한 거예요. 온기가 부족한 거. 오케이? If you are in jeans, 여러분이 청바지를 입고 티셔츠를 입고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발이 bare 하면은 벌거벗은이에요. 쉽게 말해서 발이 벌거벗었다는 것은 양말을 신지 않았다면 이겠죠. 그렇죠? 양말을 신지 않았다면 it makes sense. They may get cold first. 그렇죠? 그 발이 차가워진다. 먼저 차가워진다. However, there are other causes as well. 다른 원인들도 있습니다. Poor circulation. circulation이 이게 순환, 혈액 순환할 때 그 순환이에요. 그럼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는 것도 가장 흔한 cold feet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Poor circulation은 can make it difficult. 어렵게 만들 수 있는데 충분한 그 따스한 그 혈액이 여러분의 발에 규칙적으로 도달하는 걸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Keeping them cooler. 그래서 그 발들을 더 차갑게 만들지요. 됐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그 발이 차가운 것의 원인을 크게는 두 가지를 얘기했죠. 첫 번째가 두 번째 줄에 있던 lack of warmth. 온기가 없는 거예요. 양말 안 신어가지고. 두 번째는 poor circulation.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 이런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밑에서 이제 네 번째 줄로 가볼까요? Poor circulation은 결과일 수 있는데 너무 많이 앉아 있는 거. 뭐로부터? 비도덕적인 라이프 스타일로부터. 나는 읽자마자 이상한데 비도덕적인 라이프 스타일은 뭐야? 깡패같이 사는 거야? 갑자기 이런 거 왜 나올까요? 마지막 문장 보실래요? If you sit at a desk all day for work, you may experience this. 여기다 밑줄 그으세요. 이 근거입니다. 근거. 만약 여러분이 책상에 all day 하루 종일 앉아 있다면 그러니까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비도덕적인 도덕적이지 않은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좌식 생활한다고 하죠. 그래서 얘는
이게 들어가야 돼요. sedentary lifestyle. 좌식 생활하는. 오래 앉아서 생활하는. 뭐 요즘 현대인들이 뭐 다 sedentary lifestyle을 살고 있지요. 그래서 답을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18번. 월트 디즈니가 우선 뭐를 좋아했냐면 클래스 클라운. 그러니까 그 자신의 반에서 광대 역할하는 걸 좋아해. 클라운이 뭐 광대 이런 거거든요. 그다음 he once said, 그는 한때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he would do anything for attention. 일종의 관종이야. 이 자기가 뭐든 다 할 거다. attention, 주목받기 위해선 뭐든지 다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 다음에 his schoolmates, 그의 학우들은 뭐 미저리 주에 있는 학우들은 그의 퍼포먼스를 사랑했답니다. 좋아했다는 거지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A 아니면 B로 시작을 하는 건데요. 우선 A에는 이제 they saw the little creature. 이게 단어들이 조금 어렵긴 한데 상황만 딱 잡으면 금방 풀 거예요. 여기에 있는 그 they는 schoolmates라고 추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aw, 봤다. 뭐를 봤냐면 little creature. creature가 뭐냐면 생물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체. 그러니까 그들은 작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봤다. 그러니까 이 생명체를 봤다라는 것을 이게 아직 소개가 안 됐거든요. 생명체 뭘 봤는데 아직 그 생명체가 소개가 안 됐다고. 됐어요? 그래서 A로 가기가 힘들죠. 반면에 B로 가면 once he 있죠. 우선 he는 누구냐면은 저기 월트 디즈니예요. 월트 디즈니가 그렇지 들쥐 한 마리를 일단 딱 잡고 들쥐 한 마리. 그다음 made a leash for it out of string. 이 leash가 뭐냐면 이게 그 개 목줄 같은 거거든요. 들쥐 한 마리 잡아서 목줄을 만든 거예요. 들쥐를 위해서. 도라이네요. out of string, string이 끈이거든. 그러면 끈으로 이렇게 들쥐 목줄을 만들어준 거예요. 개처럼. 그리고 he walked into class, 교실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 다음 paraded his new pet. 여기서 new pet은 들쥐예요. 들쥐를 행진시켰죠. around the room, 교실 안에서 막 행진을 시켰죠. 이 장면까지 나왔잖아. A에는 뭐 they saw 이렇게 나왔고요. C에는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이게 나왔고요. 뭘 가겠어? A 가서 그 학생들은 그 작은 생명체 누구겠어요? 들쥐죠. 들쥐. 그 들쥐를 받고 아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잘 봐요. A의 마지막 줄 보세요. punish the walt. 이 말 나오죠. 월트를 처벌했다. 아마 선생님이 처벌한 것 같은데 처벌했다는 말 나온 다음에 C로 가서 하지만 월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처벌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와 그의 쥐는 were famous for a day. 하루 동안 유명했다. 이런 말로 감으로써 글의 흐름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 B, A, C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복합 유형 경체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제 교재에는 많이 수록이 돼 있었는데 경체 공식 시험에서는 이런 복합 유형이 처음 나왔네요. 자, 근데 뭐 어렵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This is 119. What's your emergency? 자,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뭐 이런 표현은 그냥 기본적인 겁니다. 뭐 이런 것만 학습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경체 시험이. 자, there's a fire in my apartment. 지금 뭐 이제 불났다. What is the address to your apartment, sir? 주소가 어디입니까? I don't know. 모른다. I can't think of anything. 아무런 생각이 안 난다. Okay, I have blank the location. 위치를 빈칸하겠습니다. Using your cell phone. 핸드폰을 사용해서 위치를 빈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적한다. 추적이 들어갈까요? 추적. 추적에 해당되는 것은 2번, 3번입니다. Trace. 추적하다. Follow. 따라가다, 추적하다. 그래서 2번, 3번 가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 Fire engine. 소방차와 앰뷸런스가 have been 당신에게 빈칸되었습니다. 소방차와 앰뷸런스가 그렇죠. dispatch가 보내다, 파견하다, 보내다기 때문에 얘는 send의 느낌이란 말이에요. send. 오케이. 그래서 답을 2번 하셔야겠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20번. 20번의 내용 뭡니까?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자, C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 거. 그러면 그 A의 말을 한번 보시죠. 중간 정도에 보시면 A가 있죠. 그 A의 말을 볼게요. If possible, 가능하다면 exit your apartment with your pet. 여러분의 그 애완동물과 함께 너의 애완동물과 함께 아파트를 떠나라. Do not take any belongings with you.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Do not take any belongings with you. 어떠한 소지품도 가지고 가지 마라 라고 되어 있죠. 자, 20번에 2번 보세요. 가장 중요한 물건들을 챙겨라. 아니요. 어떠한 소지품도 가져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것은 정답 2번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이상으로 해서 해설 강의, 경체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했고요. 자,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저희 카페에다 남기도록 해주시고요.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좋은 소식이 있으면 저 카페를 통해서 그리고 뭐 저희 개인 연락처를 통해서든 혹은 뭐 유튜브를 통해서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끝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